자, 나머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좀 보죠. 다른 거, 시중에 있는 거 중에, 마지막 게 없는 게 있거든요. 그 뭐지? 30번? 그래서, 그거 뺀 나머지 나와 있는 모의고사가 있어서, 그거에서 이제 미적분만 뽑아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그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 쓰시고,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빨리, 일단 오늘 끝내봅시다. 어차피 앞쪽보다는 뒤쪽이 좀 약간 어렵고 이제 그렇게 힘들고 이제 그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그렇게 그쪽 뒤쪽에 포커스를 두고 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계산을 합시다. 극한값 구하기. 이제 요거를 하는데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제발 대입하자. 대입 후 꼴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꼴파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보시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입해서 그냥 되는 건 괜찮죠. 대입해서 그냥 되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그게 안 될 때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거기서 가장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꼴 이거 이렇게 딱 썼으면 이거 어디로 가죠? 0으로 가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거를 좀 보기 위해서 요즘 인구가 한 70억 명이 된대요. 나가 60억 명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벌써 그만큼 늘었나 봐. 어쨌든 자 그러면 피자 한 조각 있잖아. 얘를 60억 명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렇잖아. 갑자기 내가 흥분하면서 난 고기 혼자 먹었어 이렇게 흥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럼 얘는 이쪽은 어디로 가까이 간다라고 보면 되죠. 얘는 0이다라고 생각하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은 뭐 이게 0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라고 해요?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풀죠? 무슨 고차로 나눈다죠? 최고차로 나누죠. 근데 나눌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 보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뭐 3n제곱 플러스 5n 이렇게 딱 돼 있으면 그냥 얘네들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시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지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끝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비율을 가지고 간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랑 같이 나오죠? 무슨 트? 루트. 돼요? 그럼 루트가 나오면 무슨 리화를 하죠? 유리화를 하죠. 근데 맨날 해요. 미친듯이 유리화예요. 그러니까 유리화를 안 해도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매번 유리화 하는데 유리화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 혹시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자, 그러니까 매번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교재를 좀 볼래요? 매번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 유리화를 할 거냐면 뭐라 그래야 돼? 12번 하고요. 15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15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형태들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항상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리미트라고 쓰고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라고 쓰고요.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 플러스 뭐 2n 뭐 이렇게 플러스 3 이런 게 있고 이거 분해 갑자기 얘가 만약에 5n 플러스 7이야. 그럼 이게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가지고 유리화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유리하면 좀 이렇게 짜릿하지 않을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유리화를 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얘기고 얘는 그냥 무시하고 무시해서 얘도 무시당할 수 있잖아. 얘도 이제 끝내면 되는 거니까. 돼요? 그럼 여기는 뭐야? n 더하기 2n이니까 3n분의 그냥 뭐라고 쓰시면 돼요? 5n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런 식이야. 근데 그럼 언제 유리화를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얘를 가지고 무슨 정형이라고 부르죠? 부정형. 정해지지 않으니까 부정형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발산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언제 유리화를 하냐면 뭐가 나올지 모를 때 하는 거고요. 자, 그럴 때는 그러니까 얘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이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쪽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뭐 n 정도 나왔을 때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럼 이런 정도가 만약에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뭐 3n 플러스 1 뭐 이렇게 딱 된다고 쳐봐요. 마이너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루트라고 쓰고 이쪽은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이고요. 빼기 n. 돼요? 그럼 얘도 무슨 되죠? 무한대죠. 얘도 무슨 될까? 무한대죠.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때 이쪽도 지금 봐봐. 루트 2차면 몇 차죠? 1차. 그럼 여기도 1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1이고 여기 앞에도 뭐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무슨 말을 하자는 얘기야? 유리화하자는 얘기야. 그럼 유리화를 하는 무려. 유리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은 무슨 수도 같아야 돼요? 차수요. 그리고 무슨 고차항 계수야? 최고차항 계수. 이게 같을 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니?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 곱하기 무한대꼴은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걸 좀 주의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 얘는 무한대로 묶는다. 돼요?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앞에 무한대로 묶으면 무한대 곱하기 무언가 이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거면 반드시 머스트 얘가 뭐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무한대로 묶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니?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다른 거는 뭐 무한대분에 무한대야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10번이 그럼 이제 이쪽에서 밑에가 몇 차예요? 1차. 위에가 몇 차처럼 보여요? 2차인데 2차면 여기 4라는 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3n이 앞에 있으니까 bn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2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수열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 수열의 예측이죠. 근데 예측이긴 예측인데 이쪽은 큰 틀만 해서 큰 틀. 이것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차만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할 필요가 없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크게 뭐 상관없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거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냐면 그 몇 번이지? 17번이죠. 17번. 17번을 좀 볼래요? 17번을 풀어볼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느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무한대 가면 무한대잖아요. 빼기 무한대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냥 유리화하지 마시고 이게 유리화가 되니까 지금 5분의 1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여기를 무슨 트 A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루트 A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얘를 계속 유리화하다가 계산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야.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리미트가 나오면 대입한 다음에 꼴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함수의 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꼴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가지고 이런 값이 나올 거면 무조건 이쪽은 차수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최고차항 개수까지 같아야 되니까 얘를 예측하고 가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유료하시면 이제 답이 나올 거니까 뭐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근데 이제 0 곱하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걔는 그 어디 갔니? 그 뒤쪽에 되게 좀 유명한 문제일 수 있는 33번 있죠. 33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런 경우는 어쨌든 모의고사나 그런 데서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3번 같은 경우는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쓸 동안에.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0 곱하기 무한대꼴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AN이 무한대래. 근데 얘가 무한대니까 이쪽도 무한대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걸 풀려면 그냥 무한대로 묶자는 이야기죠. AN으로 묶으면 이쪽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AN분의 BN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 분의 이쪽도 AN으로 묶으면 여기는 2 플러스 AN분의 3BN 이렇게 나올 거란 이야기야. 그렇잖아. 그럼 얘를 뭐 어떻게 쓸 건데 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두 개로 알아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정리해봤자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A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를 AN으로 묶어요. 무한대로 묶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가 2 빼기 AN분의 5BN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 리미트가 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이 뭐냐면 무조건 3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생각해봐. 이게 무한대로 간다는 건 확실한 거니까. 그럼 무한대로 가는데 무언가를 곱해서 3이 나왔어요. 그럼 오로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을까? 0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럼 알 수 있는 거 있어. 뭐냐면 그럼 리미트라고 쓰고 얘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0으로 갈 수밖에, 아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죠. 0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0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지. 그러니까 왜 이냐면 봐봐. 이건 이미 무슨 염 하는 걸까? 수렴하는 거죠. 근데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 몰라? 아직은 몰라요. 되니? 근데 만약에 발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전체는 무슨 산할 수밖에 없죠? 발산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염 할 수밖에 없어. 수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건 수렴 빼기 수렴이잖아.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되니까? 0 돼야 되니까 이쪽이 뭘로 갈 수밖에 없다. 2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5bn이 2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얻어내야 되는 거 이쪽은 an분의 bn이 5분의 2다라는 걸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에 5분의 2라고 쓰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어차피 이건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0 곱하기 무한대꼴은 무한대로 묶는 게 되게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수투든 미적분이든 모두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 이거의 극한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거 하고 아마 시험 한 30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클리닉 같은 시간을 어떻게 할지는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나 그런 것도 좀 더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난이도에 맞게 뭐 EBS부터 시작해서 다른 어떤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경우를 다 나눠드려서 이제 연습을 시킬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시간은 뭐 오늘은 그렇다 치고 뭐 좀 너네도 좀 약간 생활해 보시고 다음 시간쯤 해서 이제 언제 이제 할 것인가. 그래서 수업 없는 때나 아니면 아무 때나 해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월수에 그 4시부터 6시까지가 시간이 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수원수투 같은 애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등기수열 극한입니다. 등기수열 극한. 그래서 뭐 수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이제 계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등기수열 이거죠.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일반항이라 그랬으니까 이쪽에 지수식 형태, 이렇게 지수식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수식 중에서도 등비수열이니까 a 곱하기 r의 n-1승이 될 거고, 그럼 어쨌든 얘도 뭐냐면 수렴하는 것들이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뭐냐면 수렴을 할 거면, 수렴 조건을 할 거면 이쪽 같은 경우는 첫 번째 a가 0이 되면 무조건 수렴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 뭐 계속 0으로만 갈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 공비가 절대값이 되겠죠? 1보다 뭐하면 작다. 돼요? 이렇게 되거나 또는 r이 뭐일 때냐면 1일 때, 그럴 때면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같은 값으로 계속 가는 것도 수렴일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냐면 사실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0으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는 거고요. 이쪽 얘가 0으로, 그죠? 이쪽 0으로 수렴하는 거고, 얘도 결국은 첫 번째 항이 0이니까 공비가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거고, r이 1이면 얘는 a로 수렴한다. 수렴값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뭐 어차피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되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쪽이 똑같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나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나 혹은 0분의 0꼴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쪽은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그 밑이 큰 쪽만 남겨요. 큰 쪽만. 이것만 남기시면 돼요. 밑이 큰 쪽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형태들과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개로 나눠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얘로 만드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 보통 이 함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x의 n승이 이제 나오는 형태죠. 이거의 형태야. 그래서 그러니까 n이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얘의 말은 뭐냐면 뭔지 모르는 걸 미친듯이 곱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는 이거죠. 이렇게 x가 뭐냐, 그 뭔지 모르는 거, 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가 있고요. 세 번째 절대값 x가 1인 거니까 x가 1일 때와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끝날 거라는 겁니다.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보통 나는 이렇게 한다. 시각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1, 여기를 마이너스를 써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게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고 이게 절대값 1보다 큰 거고요. 그 다음 여기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약간 시각적으로 뭔가를 좀 써야 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이쪽은 진짜로 그냥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풀긴 하거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풀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게 약간 시각적으로 좀 편하니까 저렇게 쓰는 방법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뭔지 모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얼만큼 곱할 것인가. 그러니까 1보다 큰 걸 계속 곱하면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발산이 되는 거. 발산.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걸 계속 곱하면 이쪽은 언젠간 0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니까. 그 다음에 1인 걸 계속 곱하면 1인 거고요. 마이너스 1인 거 계속 곱하면 얘는 없어요. 진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쪽에서 요즘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약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보자. 몇 번을 보시냐면 27번 있죠. 27번.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의 값 합이야. 그러니까 지수식 형태가 나오면 지수식 형태가 나오면 어쨌든 얘가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거 그런 조건이니까 그럼 이쪽은 근데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27번을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구별은 하셔야 돼요. 뭐냐면 27번 수열의 수렴인가 수열 아니면 급수의 수렴인가를 보세요. 급수 수열 대 급수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분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시면 안 되고요. 얘는 수열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이 0이거나 두 번째 공비가 이렇게 되는데 1까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뭐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급수 같은 경우는 얘는 마찬가지야. 되긴 되는데 두 번째는 얘가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이 되고 등호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걸 뭐 엄청나게 실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어쨌든 포커스를 잡고 가지 않으니까. 그럼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수열을 나타낸 건지 아니면 급수를 나타낸 건지는 약간 구별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되니? 알겠죠? 네, 수열이니까 5분의 2x-1의 n승이래요. 이렇게 쓱 이렇게.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n 앞에 있는 게 공비야. n 앞에 있는 게 공비입니다. n 앞에 있는 게 공비고요. n 대신에 1 집어넣은 게 첫 항이야. 그냥 그게 끝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애들이 이건 잘해. 첫 번째 막 5분의 쓰고 2x-1 써가지고 여기는 1하고 마이너스 1 얘는 잘해요. 근데 첫 번째 항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먼저 쓴 이유가 그냥 이거 5분의 2x-1이 0인 거를 쓰고 가세요. 물론 걔 중에는 뭐냐면 되게 많은 경우는 그냥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근데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찌 되었든 첫 번째 항이 0인 것도 반드시 수렴 조건에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x가 몇 분의 1이구나. 2분의 1이든가 아니면은 이거니까 2x-1이 5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존재하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니까 얘는 아마 이쪽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긴 한데 어쨌든 두 개를 같이 따져서 문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하나만 딱 더 보고 마무리할 건데, 그러니까 29번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제 여러 개로 또 있긴 한데 그 어디 갔니? 제 생각에 그 은근히 35번 같은 거를 애들이 좀 틀렸던 것 같거든 내 기억에. 34, 35 같은 거. 34, 35니까 35번을 풀어볼게요. 35번 블레스 유. 자 35번 풀고 34번 풀고 이제 그다음 마무리한 다음에 블레스 유. 자 과제는 여기 있는 거 전체 당량 풀어보면 됩니다. 풀어보면 되고 아마 뭐 질문 있는 거 잠깐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과제는 프린트 다 풀기, 챕터 1 모두 풀기 이거고, 아마 오늘 그 판단해서 다음 시간부터 뭐 주간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나갈 예정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자.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형태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내가 만약에 고일 수업 한다고 하면 매번 첫 시간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연수 문제를 푸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 문제를 푸는 방식과
자연수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자연수 또는 정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아마 올해 계속 문제를 풀어나갈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다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1부터 2까지의 실수라고 얘기하면 몇 개 있어요? 라고 말하면 크레이지맨입니다.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너네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얘를 가지고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찍고 있어. 차라리 로또를 하세요. 그죠? 그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식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식을 정리해서 식을 그 상황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연수나 정수는 만약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나 정수라고 말하면 2, 3, 4, 5, 6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예측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고요. 얘를 되게 있어 보이는 말로 이제 이렇게 포장한 거지만 그냥 세 글자로 찍는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오늘 딱 집에 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죠. 오늘 뭐 배웠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얼굴 길쭉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정수 문제 나오면 찍으래 라고 말하면 뭐? 이러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집에 가면 예측하고 확인한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찍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찍는 건 아닐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약간 구구단을 좀 잘 외우면 구구단. 이게 어느 단원이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y 빼기 x 빼기 2y 빼기 5 이퀄 0이라는 어떤 식이 있어. 근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해 x, y의 순서상 중 뭐 x 플러스 y의 뭐 최대값을 구해라 뭐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해봅시다. 최대값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오씨 이러면서 막 못할 거 아니야. 왜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미친듯이 빵꾸를 뚫어야 되는 거 정수. 진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방식이야. 그냥 나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정수라는 건 뭔가 되게 특이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거를 봤을 때 구구단을 잘 외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되게 잘 쓰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의 형태야. 인수분해 형태. 그래서 x 곱하기 y니까 누가 봐도 여기 x 여기 y잖아. 그리고 얘 생각해봐. 오씨 마이너스 x인데 x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능동적인 마인드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y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2니까 이거 끽해봤자 7이야 그러면. 돼요? 그죠? 야 그럼 무슨 단을 잘 외우시라고요? 구구단을 잘 외우시라고. 진짜 거의 이렇게 문제가 풀려요. 진짜 장담합니다 이거는. 자 그럼 여기는 7, 1,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야. 예측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돼요? 진짜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 법칙에 관한 내용이 이 말이. 그래서 내가 막 되게 야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수나 자연수 문제가 나오면 생각보다 너희들이 막혔을 때가 많을 거야.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면 10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놓쳤던 거지 다시 말하면. 그래서 문제를 푸는 그 어떤 방식 자체가 얘가 이거를 통해서 대충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고 확인하는 자연수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끽해봤자 1이란 말이야. 1. 그럼 다시 말하면 R 값이 1부터 시작해서 2까지는 얘네들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왜냐면 얘가 밑이 제일 크니까. 그렇잖아. 밑이 제일 크니까 이게 그냥 차수라고 보면 돼. 그냥 무한대꼴에서. 그죠? 그러면은 이거 날아가니까 그냥 1 맞아요. 그러면 OK가 되는 거죠. 그럼 R이 3일 때는 얘랑 이게 똑같아요. 힘이 똑같으니까 그냥 R이 3일 땐 직접 집어넣어서 그럼 여기는 3의 n승인데 7개인데 3의 n승이 1개니까 8 곱하기 3의 n승인 거고요. 이거 분해. 여기는 지금 3이니까 3 곱하기 3의 n승? 그럼 4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인 거지. 안 되는 거 아니죠.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R이 3보다 크다. R이 4 이상. 4부터 쭉 시작하는 거는 뭐냐면 이쪽은 얘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번엔 얘네들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죠. 예측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그냥 7 곱하기 R의 n승이고 얘는 R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날아갈 거니까 그럼 얘가 1 되는 건 그러므로 R 값은 7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확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수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뭔가 식만 가지고는 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른 문제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로 34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34번. 얘는 그래도 좀 낫긴 하다. 34번. 요즘 잘 나와요 이게. 잘 나와서 이 정도 가볍게 좀 보시면 그래도 3, 4점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보자. 오늘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보고요. 시험 시간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거 풀고 내고 가시면 됩니다. 20분밖에 안 남을 것 같으니까 풀 수 있는 거 점심은 뭐가 될 거냐? 밥은 먹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풀 수 있는 거 풀고 내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클리닉이나 그런 시간 좀 정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의 특징은 무한대로 가는데 뭔지 모르는 걸 미친 듯이 곱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뭔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x가 지금 얘는 1 또는 마이너스 1 되는 게 기준이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서 x가 2고 x가 마이너스 2면 될 것 같아. 이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그럼 여기는 이게 이쪽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2분의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결국은 2분의 x의 n승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리미트를 붙였을 때 그런 식이니까 0으로 가면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그거 바깥쪽에 있는 거는 이쪽이 지금 힘이 센다는 얘기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엔 얘네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이야. 그러면은 이거 2분의 x의 2n승은 날아갈 거니까 여기 2분의 x 하나 있을 거니까 얘는 2분의 3x 여기도 2분의 3x가 될 거고 이쪽도 2분의 3x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값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집어넣으세요. 여기 2 대입하니까 여기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1이니까 3 빼기 1이니까 2가 되니까 이쪽은 여기 이 값은 1이다 라고 보면 1 이렇게 이건 1이다. 그죠? 그런 식이야. 근데 이제 마이너스 이쪽 보니까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은 짝수번이고 이쪽은 홀수번이니까 여기는 플러스니까 2분의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fk 이퀄 k니까 먼저 fx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쓱 이렇게 하고 여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 대입하면 3이니까 이쪽은 이렇게 해서 여기는 3을 기준으로 여기 3 빵꾸를 뚫어놓고 이렇게 2분의 3x 이렇게 가는 거죠. 3 마찬가지로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드르륵 드르륵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딱 써주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일 땐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2일 땐 1이 되겠네. 2일 땐 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된다고 쳤을 때 그럼 그 다음 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면은 어디가 이렇게 빵꾸 뚫어놓고 이 가가지고 이렇게 쓱 해서 이만큼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러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요. 여기 지금 0,0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이렇게 해서 여기 2,2를 지날 거니까 얘가 y는 y는 x 이렇게 y는 x 이렇게 쓱 이렇게 갑니다. 얘가 y는 x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건 여기 하나 만나고 저기 하나 만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끝날 거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어떤 점의 어떤 모든 k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x 값, 이쪽에 있는 x 값을 구해주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잘 나올 거야.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얘를 이용한 함수의 그래프는 잘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요즘에 있는 트렌드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 수 있는 거 쭉 풀고 그 다음에 풀어보시고 이것저것 다 찌끄러보시고 이름 쓰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름 쓰시고 알겠죠? 자, 그럼 되니까 우선은 남은 20분 동안에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요? 보통은 그래프를 그래서 풀죠. 보통은 이렇게. 어떤 거요? 이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푸실 분들은 푸시고 그래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걸 설명해 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x에 따라 달라진 거니까 무한대로 가죠. 여기서 뭐냐면 누구랑 누가 기준이죠? 얘가 기준인 거 맞죠? 근데 이게 몇 분의 x였죠? 이거였죠. 그래서 x가 누구랑 누가 되는 게 기준이에요. 2랑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해서 x가 2보다 클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2일 때라고 보시면 되고 x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x가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원래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만 그리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가 2고 x가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 부분이라는 건 2분의 x가 마이너스 1과 뭐 사이인 거죠? 1 사이인 거죠. 그러면은 그랬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를 계속 곱하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 둘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건 1분의 무슨 너스 1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이쪽은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2분의 x라는 거에 절대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계속 곱하면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발산하면 무한대로 가니까 1을 더하거나 1 빼는 거 정도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지우고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죠. 얘네들을 지우고 생각하면 여기는 지금 2분의 x가 2n개 있는데 여긴 2n 플러스 1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분하고 나면 2분의 x가 하나 남겠죠. 그럼 거기에 뭘 곱한 거야? 3 곱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3x인 거죠. 여기 2분의 3x, 여기도 2분의 3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분의 3x인 거고 이쪽이 2분의 3x인 거죠. 그럼 이제 값만 두 개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x가 2일 때는 2분의 x가 1인 거니까 그럼 1에 몇 번 곱해도 무조건 1이잖아요. 그럼 1 더하기니까 2분의 3 빼기 1이니까 이쪽은 얘는 2가 되겠죠. 2분의 2니까 여기는 뭐냐면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면은 얘가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얘는 짝수건 곱한 거고요. 얘는 홀수건 곱한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짝수건 곱하면 1이죠.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2잖아. 그거 분해 마이너스 1을 홀수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이렇게 쓰면 이쪽은 1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써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바꾸면 시각적으로 좀 편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기준이 2랑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분의 3x니까 여기 이렇게 2분의 3x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이쪽보다 좀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찍고 마이너스 1을 찍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값을 봤을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그 2일 때는 1이니까 이렇게 해서 2일 때 1이면 어디 갔니? 여기 2일 때 1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딱 찍으면 되는 거죠. 1일 때. 돼요? 이게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근데 fk 이퀄 k라는 게 다시 말하면 fx 이퀄 x를 만족하는 x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fx는 이미 그렸고 y는 x 같은 경우는 원점을 지나고 여기 마이너스 2, 지금 마이너스 1 지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랑 만나는 거니까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럼 마이너스 2랑 이쪽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건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남은 시간 푸시면 됩니다. 푸시고 저한테 내시고 이름 쓰시고 그다음 식사하러 가시면 됩니다.